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두 개 있다면 두 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곧 현실이 될 예언을 봅니다. 1번 고르신 분들, 기다리던 답이 옵니다. 아예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번 말이 오갔던 일, 예전에 약속했던 일, 한동안 멈춰 있던 연락, 늦어진 입금, 보류된 결과가 다시 올라오는 쪽이에요. 처음부터 큰 소리로 오는 소식은 아닐 수 있어요. 문자 한 줄, 카톡 하나, 메일 제목, 저장 안 된 번호의 부재중 전화, 누가 지나가듯 전해주는 말로 먼저 들어올 수 있네요. 1번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응원이 다음 풀이 이어가는데 큰 힘이 돼요. 1번 소품은 칠성은별패예요. 이게 눈에 들어온 분들은 오래 기다린 답이 언제 오는지 계속 마음으로 확인하고 있던 분들이에요. 곧 문자, 전화, 입금 날짜, 승인 답변처럼 눈으로 확인할 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그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어요. 기다림이라고 해서 가만히 쉰 게 아니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봤을 거예요. 혹시 답이 왔나? 혹시 부재중 전화가 있나? 혹시 메일이 왔나? 혹시 통장에 돈이 찍혔나? 이렇게 확인했을 가능성이 커요. 겉으로는 별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네요. 그 사람 연락이 올까? 그 돈 언제 들어오지? 그 회사는 답을 주긴 할까? 가족이랑 이 얘기를 언제 꺼내야 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돌았을 거예요. 1번 분들 앞에는 칠성신이 계세요. 칠성신이 앞에 계시면 아무 때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날짜가 맞아야 움직이고 순서가 와야 답이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못해서 늦어진 게 아니고 때가 아직 안 맞았던 부분이 커요. 기다리던 사람도 자기 쪽 상황이 있었고 회사나 기관도 처리 순서가 있었고 돈도 누군가 확인해야 할 단계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1번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했죠. 나는 이미 마음이 준비됐는데 상대는 조용하고 담당자는 답이 없고 돈은 안 들어오고 가족은 말만 피하고 있으니까요. 옆에 놓인 정표를 보면 이건 그냥 지나간 약속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주고받은 말, 남겨둔 흔적, 예전에 했던 약속,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표시예요. 1번 분들은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연결된 일이 다시 움직입니다. 전에 연락했던 사람, 전에 지원했던 곳, 전에 돈 이야기를 했던 사람, 예전에 계약이나 신청을 넣어둔 곳, 가족이랑 이야기하다가 멈춘 문제일 수 있어요. 완전히 없던 데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번 이름이 올라왔던 곳에서 답이 오는 모습이에요. 그 옆으로 연 날리기가 이어져요. 소식이 멀리서 옵니다. 연을 날리면 줄은 내 손에 있는데 연은 멀리 있잖아요. 1번 분들 상황도 그래요. 내가 완전히 끄는 건 아닌데 내 손으로 바로 끌어당길 수는 없었던 일이에요. 상대가 답을 줘야 하고 담당자가 확인해 줘야 하고 돈을 보내는 쪽에서 움직여야 하고 가족 중 누군가가 말을 꺼내야 하는 일이었네요.
그래서 마음이 더 답답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 뿐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연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분들 그 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연락이 늦어졌고 답이 밀렸고 돈이 늦게 처리됐고 말이 멈췄던 거예요. 8월과 9월 사이에는 이 줄이 다시 당겨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카톡을 보내거나 담당자가 메일을 보내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그 얘기 다시 하자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길게 기다린 일이라 처음 연락을 보면 마음이 먼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바로 감정부터 쏟으면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속에는 삼도천이 있어요. 이건 일본 분들이 그동안 쉽게 건너지 못한 문제예요. 마음으로는 끝내고 싶은데 끝내지 못했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먼저 움직이기 어려웠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재촉하기 어려웠고, 가족에게 말해야 하는데 싸움 날까봐 미뤘던 일로 보여요. 삼도천이 속에 있으면 중간에 걸린 시간이 길어요. 넘어가자니 아쉽고 돌아가자니 힘들고 그대로 있자니 답답한 상태요. 1번 분들은 딱 그 가운데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옆에 정화수 기도가 오니까 1번 분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정성을 들이라는 게 꼭 거창하게 뭘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확인을 피하지 않는 것도 정성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감정 섞인 긴 문자 말고 짧게 보내세요. 기다리는 돈이 있으면 입금 날짜를 물어보세요. 회사나 기관 답을 기다리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했는지, 누가 담당자인지, 언제 답을 준다고 했는지 적어두면 좋아요. 바깥에는 마패가 보여요. 이건 공식적인 답이에요. 그냥 친구가 들려주는 말보다 담당자 답변, 회사 메일, 기관 문자, 계약서, 승인 통보처럼 남는 답으로 봐야 합니다. 1번 분들은 이번에 말로만 듣고 넘기면 안 돼요. 전화로 들은 말도 문자나 메일로 한 번 더 확인받는 게 좋아요. 담당자 이름, 처리 날짜, 금액, 다음 일정이 중요합니다. 마패는 누가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결정권 있는 쪽에서 답이 와야 진짜예요. 뒤에는 엽전 7번이 나와요. 돈이 한 번에 크게 쏟아진다기보다 기다린 만큼 차근차근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밀린 정산, 일부 입금, 환급, 지원금, 거래처 입금, 가족에게 받기로 한 돈, 전에 신청해둔 돈이 보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들어오면 그냥 써버리지 말고 어디에 먼저 쓸지 정하세요. 카드값, 생활비, 미뤄둔 비용, 꼭 갚아야 하는 돈부터 보는 게 좋아요. 1번 분들은 이번에 들어오는 돈이 마음을 조금 살려주는 돈이에요. 그래도 한번 들어왔다고 마음 놓고 쓰면 다시 불안해질 수 있으니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옥황상제님이 계세요. 이건 말이 가벼운 자리 아니에요. 결정권 있는 곳에서 답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상대가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이 아니라 회사면 담당자나 윗선의 결정, 돈이면 처리 완료나 입금 예정일, 관계면 상대가 분명히 말하는 약속, 가족이면 누가 무엇을 맡을지 정하는 말로 보입니다. 옥황상제님이 끝에 계시면 흐지부지 끝나지 않아요. 확인할 것은 확인하게 되고 답을 받을 것은 받게 되는 쪽이에요. 연애 쪽으로 보면 끊긴 연락이나 멀어진 사람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상대가 처음부터 길게 사과하진 않을 수 있어요. 잘 지내냐고 묻거나 갑자기 생각났다고 하거나 그때 이야기 아직 가능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분들은 그 말 하나에 마음이 확 흔들릴 수 있어요. 그동안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받아주기보다 왜 연락했는지 봐야 해요. 외로워서 온 건지, 진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자기 필요 때문에 온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약속을 잡는지, 시간을 내는지, 예전 문제를 인정하는지 보세요. 상대가 있는 분들은 연락 문제나 약속 문제가 다시 올라와요. 내가 늘 기다리는 쪽이었는지 봐야 합니다. 답장은 늦고, 약속은 미루고, 말은 좋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없었다면 1번 분들이 지쳤을 거예요. 8월에는 상대가 먼저 신호를 보낼 수 있고, 9월에는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괜찮다고만 하지 마세요.
나는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었다. 앞으로는 약속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야 해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확인하자는 거예요. 새 인연으로 보는 분들은 갑자기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알던 사람, 단체방에 있던 사람, 일로 연결된 사람, 지인이 소개해주는 사람 쪽이에요. 처음부터 뜨겁게 들어오는 인연보다 연락이 오가면서 천천히 확인하는 인연이 보여요. 상대가 내 생활에 맞는 사람인지 보세요. 연락만 잘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시간 내는 사람이 좋아요. 1번 분들은 말보다 약속을 봐야 합니다. 직장이나 일 쪽으로 보면 기다리던 답이 들어와요. 면접 결과, 담당자 연락, 업무 제안, 자리 이동, 짧은 프로젝트, 추가 수입이 될 일이 보입니다. 이미 포기하려던 곳에서 뒤늦게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아직 가능하냐고 묻거나 일정 조율 가능하냐고 하거나 이번 건 다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좋다고 바로 받지 마세요. 금액, 기간, 역할, 마감일, 담당자 이름을 확인해야 해요. 말로 들은 건 문자나 메일로 남기는 게 좋아요. 직장 안에 있는 분들은 상사나 동료에게서 말이 올 수 있어요. 팀 이동, 업무 변경 대신 맡아달라는 요청, 새 프로젝트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때 1번 분들은 또 그냥 제가 할게요 하면 안 돼요. 일은 맡을 수 있어도 조건이 있어야 해요. 마감일, 업무 범위, 같이 하는 사람, 보고할 사람을 확인하세요.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일만 늘고 보상은 없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돈으로 보면 받을 돈이 움직입니다. 다만 감정으로 기다리면 또 늦어질 수 있어요. 정산일을 물어봐야 하고 입금 날짜를 확인해야 하고 금액이 맞는지 봐야 해요. 통장 알림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흩어쓰지 말고 카드값이나 밀린 비용부터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들어오는 돈은 1번 분들 마음을 조금 살려주는 돈이에요. 아주 거창한 한방보다 그래도 이걸로 이번 달은 넘기겠다 하는 돈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나 집안으로 보면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낼 수 있어요. 생활비, 부모님 문제, 형제 사이, 돈 이야기, 집안일 분담, 이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눈치만 보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피하지 마세요. 이건 같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나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고, 돈 문제는 날짜를 정해서 이야기하자고 짧게 말하면 됩니다. 길게 쌓아둔 감정을 한꺼번에 다 꺼내면 싸움으로 갈 수 있으니 먼저 사실만 말하는 게 좋아요. 집과 관련해서는 우편함과 문자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관리비, 집주인 연락, 부동산 연락, 계약갱신, 수리 일정, 이사 관련 전화가 보입니다. 작은 알림 하나가 다음 일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현관 앞에 쌓인 우편물, 오래된 고지서, 집 관련 서류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1번 분들은 집 문제도 나중에 확인해야지 하다가 놓칠 수 있어요. 8월에는 확인하고 9월에는 날짜를 잡는 쪽으로 보입니다. 8월에는 작은 신호가 먼저 와요. 문자, 카톡, 메일, 부재중 전화, 단체방 알림, 누가 전해주는 말이에요. 처음엔 너무 짧아서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분들은 작게 온 연락을 놓치면 안 돼요. 저장 안 된 번호도 확인하고 스팸함도 보고 예전 문의 내역도 봐야 합니다. 광고인 줄 알고 넘긴 메일 안에 일정이 있을 수 있고 짧은 카톡 하나가 다음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9월에는 결과가 붙습니다. 입금 날짜, 면접 날짜, 계약 관련 답변, 가족 대화, 다시 만나는 약속, 일 제안이 현실로 잡혀요. 8월에 온 연락을 9월에 처리하는 모습이에요. 9월에는 미루면 안 됩니다. 답장할 건 답장하고 물어볼 건 물어보고 조건 볼 건 조건을 봐야 해요. 9월에 1번 분들이 대충 넘기면 다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인하고 움직여야 해요. 1번 분들 주의할 점은 감정부터 터트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린 거 맞아요. 서운했던 것도 맞고 답답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왜 이제야 연락했냐는 말부터 나가면 대화가 닫힐 수 있어요. 먼저 왜 연락했는지, 뭘 하자는 건지, 다음 일정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사람은 행동을 보고, 돈은 금액을 보고, 일은 조건을 보세요.
말만 듣고 믿기에는 1번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1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문자함, 메일함, 부재중, 전화, 스팸함을 정리하세요. 기다리는 일이 있다면 낮 시간에 짧게 확인 문자를 보내보세요.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할까요? 정산일 확인 부탁드려요. 답변 가능하실 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잔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제가 놓치면 안 되는 연락은 알아보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면 됩니다. 1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기다리던 답이 옵니다. 문자, 전화, 메일, 담당자 답변, 입금일, 승인 소식처럼 현실에서 확인되는 방식이에요. 8월에는 신호가 먼저 오고 9월에는 돈이나 일정이 붙을 수 있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1번 분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2번 고르신 분들 갑자기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2번 분들은 8월과 9월 사이에 숨겨졌던 말, 빠져나간 돈, 뒤늦게 알게 되는 회사 이야기, 가족 안에서 미뤄둔 책임 문제가 올라올 수 있어요. 좋은 말로만 포장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팩트는 조금 갑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잡으면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일을 막고 인정받거나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놀라서 피하면 안 되고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응원 보태주시면 다음 풀이도 더 깊게 이어갈 수 있어요. 이번 소품은 벼락 장군패예요. 이게 눈에 들어온 분들은 갑자기 올 전화, 갑자기 터질 말, 갑자기 확인해야 할 문제를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던 분들이에요. 8월과 9월에는 피하지 말고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분들 앞에는 벼락장군이 계세요. 이건 천천히 오는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누가 말을 꺼내거나, 갑자기 회사에서 결정이 내려오거나, 가족이 급하게 상의하자고 할 수 있어요. 벼락장군이 앞에 서면 준비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평소에 미뤄둔 문제를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새는 곳, 애매한 사람, 말만 많은 약속, 회사에서 불분명한 책임, 가족 안에서 계속 덮어둔 문제요. 옆에는 도둑이 보여요. 이 카드는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누가 내 돈을 훔쳐갔다는 뜻만은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이 빠져나간 것, 내 몫인데 챙기지 못한 것, 남이 슬쩍 가져간 책임, 말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을 말해요. 이번 분들은 최근에 이런 느낌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걸 다 하고 있지?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저 사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회사에서 나한테만 일을 넘기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이제는 그냥 기분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작두타기가 이어져요. 지금은 조심해서 판단해야 하는 자리예요. 작두 위에 올라가면 발을 아무데나 디딜 수 없잖아요. 이번 분들도 말 한마디, 결정 하나, 서명 하나를 조심해야 해요. 급하게 판단하면 다칠 수 있고 너무 피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말했는지, 언제 말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서류에 뭐라고 적혔는지 봐야 해요. 속에는 도깨비가 있어요. 상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이 바뀌는 사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사람, 장난처럼 말해놓고 나중에 책임 안 지는 사람, 갑자기 제안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도깨비가 속에 있으면 혼란스러워요.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자세히 보면 조건이 이상하거나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질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누가 너무 쉽게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하면 된다고,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보다 문서와 날짜를 봐야 해요. 옆에는 꽝 사냥이 나와요. 이번 분들은 정확히 잡아야 해요. 대충 느낌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날짜를 잡고 금액을 확인하고 캡처를 남기고 담당자 이름을 적고 약속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야 해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자료부터 챙겨야 합니다. 꿩 사냥은 멀리서 보고 정확히 맞히는 카드예요. 가까이 가서 감정 섞으면 놓칠 수 있어요. 한 발 떨어져서 사실을 보세요. 바깥에는 관아가 보여요. 회사, 기관, 계약, 신고, 공적인 답변이 엮일 수 있어요. 이번 분들 일은 그냥 친구끼리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 계약서, 기관 답변, 관리사무소, 부동산, 보험, 은행, 고객센터 같은 곳이 보이네요. 그래서 더더욱 말로만 넘기면 안 돼요. 전화로 들은 말도 기록해야 하고, 담당자 이름도 적어야 하고, 문자나 메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번 분들은 공식 답변을 받아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에요. 뒤에는 금이 환향이 보여요. 잘 잡으면 오히려 인정받습니다. 이번 분들이 갑자기 터진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면 주변에서 그래도 네가 정확히 봤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내 역할이 인정될 수 있고, 돈 문제에서는 받을 걸 받을 수 있고, 관계에서는 애매한 사람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처음엔 벼락처럼 놀랄 일이지만 끝까지 보면 이번 분들한테 손해만 주는 일이 아니에요. 정확히 잡으면 내가 불리한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금강 역사님이 계세요. 금강 역사님은 버티기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는 딱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 분들은 너무 착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회사 분위기 깨질까봐, 가족이 서운해할까봐 계속 넘기면 결국 내 몫이 커져요. 이번에는 필요한 말을 해야 해요. 단 싸우듯이 말하지 말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말을 크게 하는 게 강한 게 아니고 확인할 것을 정확히 묻는 게 강한 거예요. 연애 쪽으로 보면 상대의 말이 갑자기 드러날 수 있어요. 숨겨둔 연락, 애매한 관계, 약속을 피한 이유, 누군가와의 대화, 상대가 나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이번 분들이 먼저 알 수도 있고 누군가가 알려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듣자마자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확인하세요. 이게 사실이냐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상대가 또 말을 돌리면 그건 이번 분들이 더 붙잡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상대 있는 분들은 돈 문제나 약속 문제로 갑자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데이트 비용, 연락 빈도, 만나는 시간, 가족 문제, 미래 이야기 같은 게 올라옵니다. 이번 분들은 참고 넘기지 말고 말해야 해요. 나는 이 부분이 계속 불편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 정하자고 현실적으로 가야 합니다. 상대가 진짜 마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할 거예요. 계속 웃고 넘기면 이번 분들이 정리해야 합니다.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은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번 카드에서는 화려하게 설레는 사람보다 처음부터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이나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이 보여요. 상대가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하면 천천히 보세요. 직업이 뭔지, 말한 내용이 맞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분들은 겉으로 다정한 말보다 일정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봐야 해요. 직장 쪽으로 보면 갑자기 책임이 넘어올 수 있어요. 누가 하던 일을 내가 맡게 되거나 상사가 말을 바꾸거나 업무 배정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몰랐던 평가나 회의 내용이 뒤늦게 들릴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네 하지 마세요. 이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마감일은 언제인지, 내가 단독으로 맡는 건지, 같이 진행하는 건지 물어봐야 해요. 질문하는 게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책임을 덜기 위해 필요한 확인이에요. 이직이나 계약 쪽으로 보면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을 잘 봐야 합니다. 처음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어도 실제 계약 기간, 급여, 근무 시간,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구두로 들은 조건과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받으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모르는 조항이 있으면 물어보는 게 맞아요.
돈 쪽으로 보면 빠져나가는 돈이 먼저 보입니다. 자동이체, 구독료, 카드값, 가족에게 나가는 돈, 내가 대신 내준 돈, 누가 갚지 않은 돈, 정산 안 된 비용이 보일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통장 내역을 봐야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어디서 돈이 새는지 확인하세요. 작은 금액이라고 넘겼던 게 모이면 큽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계속 대신 내주고 있던 돈이 있다면 이제 말해야 해요. 이번 달부터는 나눠서 내자고 전에 이야기한 금액은 언제 정리 가능하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가족 쪽으로 보면 집안에서 누가 무엇을 맡는지 다시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일, 형제 사이 돈, 생활비, 병원 일정, 집안일, 자녀 문제 같은 게 보여요. 이번 분들이 조용히 다 떠안고 있었다면 8월과 9월에 한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터지기 전에 말해야 합니다. 이건 나 혼자 하기 어렵다고 이번 달부터 역할을 나누자고 말해야 해요. 가족이라도 선은 필요해요. 가족이라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쪽으로 보면 계약이나 관리 문제가 보입니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보증금, 월세, 수리 책임, 집주인 연락, 부동산 답변, 관리사무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고지서와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말로 들은 것과 문서에 적힌 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리비나 관리비처럼 누가 부담하는지 애매한 돈은 꼭 확인해야 해요. 전화로 말하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문자로 남기세요. 8월에는 갑자기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전화, 문자, 회사 공지, 가족 말, 통장 내역, 계약서 한 줄, 누가 전해준 이야기로 올라올 수 있어요. 8월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먼저 확인하세요. 날짜, 금액, 말한 사람, 담당자, 문서 내용을 봐야 합니다. 이번 분들은 8월에 들은 말을 바로 믿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9월에는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받을 돈은 날짜를 정하고 회사 일은 역할을 확인하고 계약은 서명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9월에는 더 이상 애매하게 두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이번 분들은 9월에 이건 내가 더 못하겠다. 이건 이렇게 정리하자 하고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무겁게 느껴져도 나중에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이번 분들 주의할 점은 성급한 말이에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바로 긴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먼저 사실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짧게 말하세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알려주세요. 이렇게요. 긴 감정문은 나중에 캡처로 남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특히 말이 증거로 남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통장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동이체와 구독료를 정리하세요. 회사나 계약 관련해서 애매한 말은 문자나 메일로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집 안에서는 현관, 책상, 서류함을 정리해 보세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제가 손해보는 일은 알아보게 해주시고 필요한 말은 정확히 하게 해주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그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이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갑자기 드러나는 일이 있지만 제대로 확인하면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8월에는 숨은 말이나 빠져나간 돈을 알게 되고 9월에는 회사, 계약, 가족, 돈 문제를 정리합니다. 무조건 참지 말고 확인하세요. 이번 분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3번 고르신 분들 돈하고 집안 문제가 현실적으로 정리됩니다. 3번 분들은 막연한 행운보다 생활에 직접 닿는 일이 커요. 생활비, 집안 돈, 가족 역할, 고지서, 통장 잔고, 집 문제, 식구들 사이에서 누가 뭘 맡을지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답답하지만 필요한 정리예요. 이걸 잘 정리하면 8월과 9월 사이에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돈이 아주 크게 들어온다기보다 새는 돈을 막고 받을 돈을 받고 나눌 것을 나누면서 안정되는 쪽이에요. 3번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응원이 다음 풀이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줘요. 3번 소품은 복주머니 엽전함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온 분들은 돈, 생활비, 집안 안정이 제일 마음에 걸려 있는 분들이에요. 8월과 9월에는 새는 돈을 줄이고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다시 맞추게 됩니다.
3번 분들 앞에는 업신이 계세요. 업신은 집안 재물, 살림, 생활 안정과 관련이 깊어요. 3번 분들은 요즘 돈을 벌어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아낀 것 같은데 카드값은 크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도 있고 집 관련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업신이 앞에 계시면 돈이 아주 큰 사건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리되어 지출을 줄이고 받을 돈을 받고 가족과 역할을 나누고 집안을 정돈하는 쪽입니다. 옆에는 조왕신이 계세요. 조왕신은 부엌, 밥, 살림, 가족 생활과 가까워요. 3번 분들은 그동안 집안 살림이나 가족 챙김 때문에 신경 쓴 게 많아요. 밥값, 장보기, 관리비, 병원비, 생활용품, 가족 일정, 집안일 같은 게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3번 분들이 챙긴 게 많습니다. 가족 중 누가 힘들면 내가 먼저 챙기고, 집안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사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먼저 계산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 제사가 보여요. 이건 집안 역할이 올라오는 카드예요. 가족 안에서 누가 무엇을 맡을지, 부모님 일은 누가 챙길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 집안 행사나 책임을 어떻게 할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또 내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해야 해요. 이번 달 생활비는 이렇게 나누자고, 병원 일정은 누가 갈지 정하자고, 집안일은 나 혼자 하기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속에는 물동이가 있어요. 물동이는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3번 분들이 혼자 들고 있던 게 있어요. 돈이든 살림이든 가족 책임이든 마음속 걱정이든요. 작은 물동이처럼 보였는데 오래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내가 하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무거워졌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나눌 건 나눠야 해요. 혼자 들고 가면 결국 지칩니다. 옆에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이건 부드럽게 말하되 솔직하게 말하라는 카드예요. 3번 분들은 화를 내기보다 차분히 말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또 다 참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요즘 이 부분이 부담된다고, 생활비를 다시 나눠야 할 것 같다고, 집안일을 같이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야 합니다. 할머니 카드는 현실을 알아요. 누가 힘든지, 누가 많이 냈는지, 누가 말없이 참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도 이제는 내 부담을 말해야 해요. 바깥에는 행복한 가족이 보여요. 이건 가족끼리 다시 맞추는 모습이에요. 무조건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중 누가 돈을 보태거나 집안일을 나누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주거나 내가 힘든 걸 알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알아서 알아주길 기다리면 안 돼요. 말해야 합니다. 3번 분들이 나 힘들다고 정확히 말해야 상대도 알아요. 가족이라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뒤에는 엽전 6번이 보여요. 돈이 조금씩 맞춰지는 카드예요.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생활비를 나누게 되거나 밀린 돈을 일부 받거나 가족이 비용을 보태거나 고정 지출을 줄이면서 숨이 트일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특히 작은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구독료, 배달비, 자동이체, 카드 할부, 가족에게 대신 내는 돈을 정리하면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마지막에는 서왕모님이 계세요. 서왕모님은 귀한 도움, 어른의 도움, 여성 귀인, 집이나 재물 쪽의 도움으로 볼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 할머니, 언니, 여자 상사, 나이 있는 지인, 집안 어른, 살림을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직접 받는 도움일 수도 있고 정보를 듣는 도움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렇게 신청해 보라고, 이 비용은 줄일 수 있다고,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해 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애 쪽으로 보면 3번 분들은 감정보다 생활 현실을 보게 돼요. 상대가 좋다고 말해도 돈 쓰는 방식, 생활 습관, 약속 지키는지,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연애 초반이라도 상대가 너무 돈을 대충 쓰거나 약속을 자주 바꾸거나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고민이 될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이제 좋아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이 생활했을 때 맞는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상대에 있는 분들은 생활비나 데이트 비용, 집안 이야기, 미래 계획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한쪽만 계속 쓰는 관계는 오래 가기 어렵죠. 3번 분들이 계속 맞춰줬다면 이제 말해야 해요. 우리 비용을 어떻게 나눌까? 앞으로 만나는 방식도 조금 조정하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려면 돈 얘기도 해야 합니다. 결혼이나 동거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집과 돈을 꼭 봐야 해요. 예식장이나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비와 집 문제예요. 누가 얼마를 낼지, 보증금은 어떻게 할지, 관리비는 누가 낼지,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지 말해야 합니다. 좋은 말로만 넘어가면 나중에 3번 분들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맞추는 게 나중에 싸움을 줄입니다. 직장 쪽으로 보면 급여나 업무량이 중요해요. 3번 분들은 일은 많이 하는데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혹은 집안일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분도 있을 거예요. 8월과 9월 사이에는 내 업무와 돈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추가 업무를 맡으면 추가 보상이 있는지 봐야 하고, 근무 시간이 늘면 그만큼 내 생활이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좋은 말로 부탁해도 3번 분들이 계속 떠안으면 지칩니다. 직장 안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도 조심해야 해요. 가족 같은 회사라고 하면서 일을 더 시키고 돈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정기 많아서 부탁받으면 거절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업무 범위를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급여에 맞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좋게 지내는 것과 혼자 떠안는 건 다릅니다. 돈 쪽으로 보면 아주 현실적이에요. 통장 잔고, 카드값,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 가족에게 나가는 돈이 전부 보입니다. 3번 분들은 이번에 돈을 적어봐야 해요. 한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어디서 새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자동이체를 확인하세요. 안 쓰는 앱, 구독료, 보험, 할부, 카드 결제일이 생각보다 크게 보입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새는 구멍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또 3번 분들은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내야 할 돈도 있지만 꼭 내가 다 안 내도 되는 돈까지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녀, 배우자, 집안 행사 때문에 계속 돈이 나갔다면 이번에는 계산해야 해요. 사랑하는 마음과 돈 계산은 따로 볼 수 있어요. 내가 힘들면 오래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누는 게 필요해요. 가족 쪽은 이번 리딩에서 제일 강해요. 가족이랑 생활비를 나누거나 부모님 문제를 상의하거나 형제와 돈 이야기를 하거나 자녀 문제로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몫과 남의 몫을 나눠야 합니다. 내가 다 해주면 가족이 편해질 수는 있어도 3번 분들이 지쳐요. 이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 쪽으로 보면 부엌과 식탁이 중요해요. 냉장고, 싱크대, 식탁 위, 고지서 쌓인 자리, 현금 영수증, 장본 영수증 같은 게 보여요. 집 안에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보려면 부엌부터 보면 됩니다. 장보는 비용, 배달비, 식비가 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8월에 부엌 정리를 해보세요. 오래된 음식 버리고 냉장고 정리하고 식비를 다시 계산해보면 돈이 보입니다. 집 계약이나 이사 생각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좋은 집도 내 생활비를 너무 조이면 힘들어요. 보증금, 월세, 관리비, 교통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3번 분들은 예쁘고 좋아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를 봐야 해요. 집은 사는 곳이지 자랑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돈이 너무 새지 않는 집이 맞습니다. 8월에는 현실을 봅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가족 안에서 누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 내가 왜 피곤한지 알게 돼요. 8월에는 통장과 고지서를 봐야 합니다. 말로만 돈이 없네 하지 말고 실제 숫자를 봐야 해요. 카드값, 관리비,
장보기, 가족 비용을 확인하면 어디부터 줄일지 보입니다. 8월에는 불편해도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9월에는 나누고 조정합니다. 생활비를 나누거나 가족 역할을 정하거나 받을 돈을 받거나 지출을 줄이게 돼요. 9월에는 조금 숨이 트일 수 있어요. 큰 돈이 아니어도 나갈 돈을 줄이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쪽입니다. 3번 분들은 9월에 돈을 다시 세팅하는 게 좋아요. 자동이체 날짜, 카드 결제일, 생활비 예산을 정리하세요. 돈이 들어오는 날과 나가는 날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3번 분들 주의할 점은 혼자 다 떠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빠르니까, 말하면 불편하니까, 가족인데 뭐 어쩌겠어 이렇게 계속하면 3번 분들만 힘들어집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되 내가 무너질 정도로 하면 안 돼요. 돈도 마음도 체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한계를 말해야 해요. 차분하게 말하면 됩니다. 화내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요. 3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통장 내역을 정리하세요. 자동이체와 구독료를 확인하세요. 냉장고와 싱크대, 식탁 위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돈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숫자로 말하세요. 이번 달 생활비가 이만큼 나왔고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돼요. 잠들기 전에는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우리 집 돈이 새는 곳을 알게 해주시고 필요한 도움은 제때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시면 좋겠어요. 3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돈, 집, 가족 문제가 현실적으로 정리됩니다. 8월에는 통장과 집안 역할을 확인하고 9월에는 생활비와 책임을 나누는 쪽이에요. 3번 분들은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해야 도움도 들어와요. 3번 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4번 고르신 분들 끝난 줄 알았던 일에서 새 제안이 들어옵니다. 4번 분들은 사람, 일, 계약, 자리, 장소가 다시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떠난 사람, 멈춘 제안, 포기한 일, 끝난 줄 알았던 관계가 다른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4번 분들은 받을 것과 버릴 것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무너진 약속까지 다시 안고 가면 안 돼요. 4번 분들은 새로 들어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난 것을 얼마나 정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번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4번 소품은 붉은 홀레끈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온 분들은 새 약속, 새 계약, 새 사람을 기다리면서도 예전 인연이 마음에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8월에는 정리하고 9월에는 새로 연결되는 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4번 분들 앞에는 혼례가 보여요. 혼례는 꼭 결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 회사와 나의 계약, 새 자리와 내가 연결되는 일, 집 계약, 동업, 합의, 재회 이야기까지 볼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누군가와 다시 맞춰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새 사람일 수도 있고 예전 사람일 수도 있고 새 회사나 새 업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옆에는 길 떠나는 사람이 보여요. 이미 한 번 떠난 사람이 있어요. 멀어진 사람, 그만둔 일, 포기한 계약, 마음 접은 장소, 나가버린 기회가 보입니다. 4번 분들은 그걸 완전히 잊은 척 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남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 일 다시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이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보다 다른 조건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현재에는 밤길 나그네가 있어요. 4번 분들은 지금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밤길처럼 조심조심 가는 모습이에요.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하고 소개가 필요하고 같이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건을 같이 확인하고 계약이나 제안은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좋아요. 밤길에는 불빛이 필요하잖아요. 4번 분들에게는 조언해 줄 사람, 연결해 줄 사람,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속에는 난파선이 있어요. 이건 버릴 걸 버려야 한다는 카드예요. 이미 무너진 약속, 계속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더 끌고 가기 어려운 일, 손해만 보던 조건이 있어요. 사번분들은 새 제안을 받기 전에 이걸 정리해야 합니다. 난파선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새 배를 못 타요. 예전 사람이 다시 와도 예전 문제를 그대로 들고 오면 받으면 안 됩니다. 예전 일이 다시 들어와도 조건이 그대로 나쁘면 다시 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달라진 게 있어야 합니다. 옆에는 모내기가 보여요. 모내기는 당장 열매가 나는 게 아니죠. 작게 시작하는 일이에요. 사번분들은 8월과 9월 사이에 새 제안이 들어와도 바로 큰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심는다는 마음으로 봐야 해요. 새 사람과 연락을 시작하거나 새 일을 알아보거나 새 계약 조건을 검토하거나 집 관련해서 첫 상담을 하는 시기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결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움직이기 어려워요. 먼저 작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깥에는 선녀가 보여요. 외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젊은 사람, 여자 귀인, 실무자, 소개자,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사범분들에게 정보를 주거나 사람을 소개하거나 새 일자리를 알려주거나 계약 절차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범분들은 혼자 다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도움을 주면 받으세요. 다만 도움을 받더라도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합니다. 누가 좋다고 해도 내 조건에 맞는지 봐야 해요. 뒤에는 엽전 8번이 있어요. 수고한 만큼 보람이 붙습니다. 이 카드는 한 번에 큰 돈이 터진다기보다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이나 결과가 차곡차곡 들어오는 쪽이에요. 새 일, 새 거래처, 새 업무, 부업, 소개받은 일, 계약금, 성과급처럼 볼 수 있습니다. 사번분들은 새 제안을 받게 되면 그게 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공짜로 오는 돈은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고 확인하고 시간을 써야 들어오는 돈이에요. 마지막에는 용이 보여요. 용은 크게 움직이는 카드예요. 사번분들은 8월과 9월 사이에 자리 이동, 집안 이동, 일의 방향 변화, 사람 관계 변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길처럼 움직이는 일이에요. 한 곳에 계속 묶여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용이 마지막에 있으면 가만히 웅크리고 있던 게 펴지는 쪽이에요. 다만 용이 움직일 때는 주변도 같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번분들은 새 제안이 들어왔을 때 가족, 돈, 시간, 집 상황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연애 쪽으로 보면은 새 약속이 들어옵니다. 새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전 사람이 다시 연락할 수도 있어요. 예전 사람이 온다면 사번분들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바꿨는지, 왜 다시 왔는지, 예전처럼 애매하게 굴 건 아닌지 봐야 해요. 다시 만나자는 말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예요. 말만 좋고 행동이 없으면 다시 힘들어집니다. 새 사람이라면 소개나 일로 연결된 사람이 보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다가오기보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가까워지는 쪽이에요. 상대 있는 분들은 관계를 다시 약속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 이야기, 동거 이야기, 집 문제, 가족 소개, 돈 문제, 앞으로의 일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라도 대충 넘기면 안 돼요. 날짜, 돈, 가족 반응, 실제 준비가 따라오는지 봐야 합니다. 사번분들은 말로만 언젠가 하자는 식은 이제 지칠 수 있어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언제 만날지, 어떤 준비를 할지, 돈은 어떻게 할지 말해야 해요. 재회로 보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예전 사람이 다시 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예전과 똑같은 말, 똑같은 회피, 똑같은 변명이라면 다시 받아주면 힘들어요. 달라진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사번분들이 또 기다리는 쪽이 되면 안 돼요. 이번에는 상대가 실제로 시간을 내는지, 약속을 잡는지, 지난 일을 인정하는지 봐야 합니다. 직장 쪽으로 보면 새 제안이 강합니다. 이직 제안, 부서 이동, 새 업무, 계약 연장, 단기 프로젝트, 예전에 멈췄던 일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때 그 일 다시 가능하냐고, 이번에 자리가 났다고, 다른 팀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이 올 수 있습니다. 사번분들은 반가운 마음이 들어도 바로 받지 마세요.
근무 시간, 금액, 역할, 책임 범위, 계약 기간을 봐야 합니다. 예전에 힘들었던 구조가 그대로면 다시 힘들 수 있어요. 이직이나 새 일 쪽으로는 소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지인이 이거 해볼래 하고 말할 수 있고 예전에 연결됐던 곳에서 다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내 몸이 버틸 수 있는지 봐야 해요. 돈은 괜찮은데 시간이 너무 길거나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책임이 너무 많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범분들은 오래 버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해요. 돈 쪽으로 보면 새 수입길이 열릴 수 있어요. 부업, 소개받은 일, 새 거래처, 새 계약, 단기 일, 성과급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 돈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사범분들이 움직여야 들어옵니다. 연락하고 조건 확인하고 작은 시작을 해야 해요. 돈이 좋아 보여도 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조심해야 합니다. 돈보다 몸이 먼저 지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수입만 보지 말고 내 체력과 시간을 같이 보세요. 가족 쪽으로 보면 가족 안에서 새 일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집안 행사, 이사 이야기, 가족 구성원의 이동,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 부모님이나 자녀 관련 일정이 보입니다. 사범분들은 가족 일정 때문에 내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정은 가능하고 이건 어렵다고 말해야 해요. 가족 안에서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말해야 합니다. 다 들어주면 나중에 내가 지쳐요. 집 쪽으로 보면 이동과 정리가 같이 있어요. 이사, 방 정리, 가구 배치, 현관 정리, 계약 문의, 부동산 연락, 집안 물건 정리가 보입니다. 특히 사범분들은 현관과 문 앞을 치우는 게 좋아요. 택배 박스, 안 신는 신발, 오래된 우산, 버릴 물건을 정리하세요. 새 일이 들어오려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해요. 침대 및 옷장, 오래된 사진, 예전 사람 물건도 정리해 보세요. 마음이 자꾸 과거로 가게 만드는 물건은 치우는 게 좋습니다. 8월에는 정리가 먼저예요. 끝난 사람, 미룬 답장, 오래된 대화방, 안 맞는 일, 방치한 물건, 손해보던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8월에 정리를 안 하면 9월에 새 제안이 와도 마음이 복잡해져요. 사범분들은 8월에 괜히 예전 사람이 생각나거나 예전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바로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할 말이 있는 건지 그냥 외로워서 붙잡고 싶은 건지 봐야 합니다. 9월에는 새 약속이 들어옵니다. 새 사람과 만남이 잡히거나 새 업무 제안이 오거나 집 관련 일정이 잡히거나 예전에 끝난 일이 다른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9월에는 이거 다시 해볼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달라진 조건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사람도 달라진 행동이 있어야 하고 일도 달라진 보상이 있어야 하고 집도 달라진 조건이 있어야 해요. 사범분들 주의할 점은 미련이에요. 끝난 관계, 안 맞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장소를 계속 붙잡으면 새 제안이 들어와도 제대로 못 받아요. 정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방, 사진, 선물, 예전 계약서, 미련 때문에 남겨둔 물건이 있다면 한번 봐야 해요. 지금도 마음을 흔드는 물건이면 치우는 게 좋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계속 기다리게 만든 사람을 예전처럼 다시 받아주면 안 됩니다. 바뀐 행동이 있어야 해요. 사범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현관과 문 앞을 깨끗이 치우세요. 오래된 대화방이나 미룬 답장을 정리하세요. 내가 원하는 새 사람, 새 일, 새 집, 새 약속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이런 조건의 일을 받고 싶다. 나는 이런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흰 종이에 짧게 적어두세요. 나에게 맞는 약속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4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끝난 줄 알았던 사람, 일 자리에서 새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8월에는 정리하고 9월에는 새 약속이 잡힙니다. 연애는 재회나 새 인연, 직장은 새 업무나 이직 제안, 돈은 새 수입길, 집은 이동이나 정리로 보입니다. 받을 것과 버릴 것을 나누면 좋은 쪽으로 갑니다. 4번 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문의 주세요. 마음 닿으신 분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네 번호를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번은 기다리던 답이 옵니다. 문자, 전화, 메일, 입금 승인 담당자 답변이 현실에서 확인돼요. 8월에는 작은 소식이 먼저 오고 9월에는 돈이나 일정이 따라 붙습니다. 2번은 갑자기 드러난 문제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숨은 말, 빠져나간 돈, 회사 책임, 가족 문제가 올라올 수 있어요. 화부터 내지 말고 날짜, 금액, 담당자, 문서부터 확인하세요. 3번은 돈과 집안 문제가 정리됩니다. 생활비, 가족 역할, 고지서, 통장 내역을 보게 돼요. 혼자 다 하지 말고 나눌 건 나누어야 합니다. 4번은 끝난 줄 알았던 사람이나 일에서 새 제안이 들어옵니다. 새 약속, 새 계약, 새 사람, 새 자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예전처럼 받지 말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곧 현실이 될 예언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통장 알림, 계약서 한 줄, 가족이 꺼내는 말, 회사에서 오는 답변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이 고른 번호와 지금 기다리는 일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말로 꺼내면 내가 뭘 기다리는지도 더 분명해져요. 오늘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성 보태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이 너무 늦지 않게 닿기를 저도 조용히 정성 올리겠습니다.